자, 이순신, 우리 지훈이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모공 이순신 이 책의 첫 번째 질문은 이 책을 보면은 선조가 한양에서 평양으로 가고 평양에서 의주로 간 다음에 명나라로 망명할 것까지 생각을 한 걸로 나오는데요. 이 선조의 도망친 이 선택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한양이나 적어도 평양에서 있으면서 여기 백성들과 함께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생각하는 그런 방법 둘 중에 무엇이 지금 선조처럼 도망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거기 그대로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두 선택 중에 무엇이 더 옳다고 생각하냐이고요. 저는 어, 선조의 현재 선택처럼 의주로 피난 가는 것이 전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한양이나 평양에 있으면은 왜군들이 당연히 찾아와서 선조를 잡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순신이 한산대첩이나 다른 많은 업적을 세우는데도 그 선조가 인질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선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안 잡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도망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매성님 해주세요. 저도 도망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거기 남아있으면은 피난을 못 가서 왕이 죽을 수도 있는데, 왕이 죽게 되면은 이제 다음 왕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 조금 나라가 혼란해질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과거에는 당연히 한나라의 왕이, 어떻게 자기 혼자 살자고 백성들을 내버리고 도망칠 수 있나, 참 비겁한 왕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결사항전의 어떤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훈이, 수근이 얘기를 듣고 보니 또 다른 학자들의 견해 중에도, 만약 선조가 피하지 않았더라면 그 당시의 전쟁의 룰은 왕이 잡히면 패하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왕이 그렇게 피한 것도 하나의 어떤 올바른 선택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한참 뒤에나 했었는데 지훈이, 수근이가 벌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면 충무공 이순신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40번, 41번에는 노량해전과 여기 이순신이 여기 총에 맞아 죽는 것까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여기 이순신이 어 노량해전에서 싸움에 나가서 그 왜군들을 물리치고 죽었는데 여기 만약 여기 노량해전에서 여기 이순신이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반대라고 생각하는지가 제 두 번째 제 질문이고요. 일단 저는 노량해전에서 안 나가는 게 좋겠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이때 상황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상태이고 또 일본은 패전을 했다는 거와 다름없기 때문에 이제 그냥 냅두고 여기 이제는 이 이순신 장군도 자기 몸을 관리하여서 후일에 있을 무슨 정묘호란이나 병자호란을 위해서 어 여기 싸움을 준비를 하거나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굳이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 또 노량해전은 다른 대첩에 비해서 백병전이나 그런 서로 부딪히는 이런 전술을 많이 사용해서 다른 이순신이 펼쳤던 전쟁들과는 다르게 되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전략을 쓰면서까지 이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런 패전한 나라의
사들이 죽이려고 한 것은 그닥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배승우님 해주세요. 저도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가서 죽을 바에는 그냥 좀 더 오래 살아가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이제 다른 전쟁에서 활약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굳이 나가서 죽을 필요는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승훈이 이야기는 뭐 마치 이순신 장군이 거기 나와서 죽을 결심을 하고 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아주 결과론적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순신 장군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런 결심을 했겠는가? 아니면 아,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단 나가서 싸워서 적들을 무찔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건가? 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순신 장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 당시 상황에서 나름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판단합니다. 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더라면 아 굳이 도망치는 적들을 쫓아서 이렇게 힘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그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 입장은. 근데 이순신 장군은 나름 적과 싸우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제 세 번째, 여기, 충무공 이순신이 세 번째, 지금 지금, 좋은데 잠깐만 이따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요 이야기 잠깐 하고 그다음에 저희 세 번째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량해전에서 왜 싸웠는가? 당시에 일본은 여러분들이 아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였어? 죽었어. 졌어요. 아, 졌어. 그래서 일본군이 서둘러 퇴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명나라 군사는 명나라 군대 이 책에는 이른바 뇌물을 받고 퇴로를 뭐 해주는 걸로 열어주는 마련. 걸로. 그리고 명나라도 신속하게 뭐 하고 싶었던 거야? 전쟁을 끝내고 싶어. 끝내고 싶었던 마음.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게도 그 협조할 걸 요청했다는 거야.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일본과 전면전을 펼쳤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얘기지. 일본과 전면전을 펼친 이유는 뭐야? 많이 죽이기 위해서요. 응? 왜 근데 많이 죽여야 돼? 우리나라를 침범한 왜니까? 그 침범했는데 왜? 우리 민족을 많이 죽여가지고 복수해야 돼. 그렇지, 복수지, 복수. 어?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짓을 생각해라. 너네들이 우리나라에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고 우리나라 침략해놨고 갈 때 순순히 간다는 게 말이 되냐? 니들이 와서 저지른 것만큼 니들도 뭐 해야 된다? 받아야 당해야 한다. 라는 그런 복수, 응징, 뭐 이런 성격이 있었겠지, 기본적으로. 근데 단지 복수와 응징의 성격만 있었을까? 또 다른 판단은 어떤 판단이 있었을까? 나중에 또 침입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나중에 침략할 것의 싹을 자른다. 실제로 우리가 보통 임진왜란이라 부르지만 임진왜란 안에는 두 개가 들어있어. 정유재라. 임진왜란 플러스 정유재란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단 임진왜란이 한 번 있었고 1차전이. 그러고 나서 잠시 휴전 상태에 있다가 다음에 정유년에 다시 이제 재란을 일으킨 그런 상태 속에서 만약 그들이 지금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서 이들이 퇴각하지만 또 정세가 어떻게 바뀌면 이들이 또 뭐 할 거다? 3차 침입을 할 거다. 그러니 나중에 침략할 것들의 싹을 미리 뭐 해야 된다? 잘라야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과 전면전을 택하게 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야. 그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나름의 뭐가 있었다는 거야? 근거. 근거가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근거들에 대해서 이른바 승훈이 같은 경우에 이런 근거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그냥 뭐해 보내주자. 하도록 보내줬어야 된다.
라고 한다라면 아까 여러분이 말했던 대로 어쨌든 전면전을 치르게 되면 우리도 뭐 할 거다. 우리도 희생이 따르지 않냐. 우리도 희생이 따르지 않냐라는 거에서 우리도 이미 희생을 많이 한 상태 속에서 더 출혈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훗날을 대비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어떤 그런 또 주장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펼치고 아니면 그들을 보내줬을 때 더 좋은 점이 있다라면 그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결국은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봅니다. 자, 그에 비해서 제3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3의 근거가 있다. 제3의 근거를 펼치는데 이거는 소수예요, 소수야. 뭔 말이냐? 복수와 응징하기 위해서 나중에 침략할 것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일본과 전면전을 벌인 거고 그리고 싸우다가 우연히 불운해서 이순신 장군이 뭐 한 걸로 적의 송탄을 맞아 죽은 거다. 요게 이제 정설이야, 정설. 다수설이야. 반면에 소수설은 뭐였다는 거야? 이순신이 스스로 죽음을 뭐 했다? 선택, 자초했다. 선택했다. 라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건 아주 뭐한 거라고? 소수. 소수의 주장이라고. 그러면 아니 이순신이 왜 도대체 스스로 죽음을 자초했냐? 죽음을 선택했냐? 아니 이 장군이 죽음을 자초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야? 자기 아들 며느리가랑 어,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기도 어. 함께 가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요. 아들 면이 죽었으니 나도 이제 세상을 살기 싫다. 아들 면을 따라가겠다. 라는 그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뭐 그것도 가능성이 있네. 근데 오히려 내가 아들 면에 복수를 하겠다, 응징을 하겠다. 이쪽이 더 저기 하지 않을까? 내 아들을 죽인 놈들을 내가 순순히 돌려보낼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일본이 저기고 저기지 않을까? 또 그럴 수 있고 또 그거를 뭐에서 찾냐면 이른바 선조와의 관계에서 찾는 사람도 있어. 또는 2차 백의종군에서 찾는 그런 사람이 있어. 그 실마리를. 즉, 뭔 얘기냐? 선조 입장에서 초기에 이순신은 선조 입장에서 초기에 이순신은 어떤 존재일까? 영웅이요? 영웅이야, 영웅. 고마운 존재. 응? 쓰러져가는 조선을 이렇게 세운, 자신을 구해준 그런 고마운 존재. 그런데, 후기, 나중에, 나중에 이제 일본을 몰아내는 어떤 그런 입장. 명나라가 와서 일본을 몰아내는 입장에서, 선조의 입장은, 선조에게 이순신은 어떤 존재일까? 미웠나? 왜 비호? 일단 자기보다 인기가 많아지고.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말한 대로 백성들의 인기, 신임을 누가 받아? 이순신이 받더라는 거야. 자기는 도망간 왕. 반면에 끝까지 남아서 나라를 지키고 구한 존재는 이순신. 그런 점에서 선조 입장에서 이순신이 이른바 부담스러운 어떤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른바 제2차 백의동군 같은 경우가 토사구팽이란 말 들어봤어? 네, 뭐야? 토사구팽. 몰라요.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뭐 한다? 죽인다? 삶아 먹는다. 자, 사냥할 때는 사냥개가 필요하고 고마운 존재지만 사냥이 다 끝나버렸어. 그럼 사냥개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 오히려 없어요. 사냥개 먹이려면 돈만 들어. 그 사냥이 다 끝나면 사냥개를 뭐 한다는 거야? 삶아 먹는다라는 토사구팽. 그래서 선조 입장에서 초기에는 이순신이 필요하고 고맙고 그러한 존재였지만 전쟁이 끝나가는 판국에서 이순신은 눈에 걸리적거리였던 그런 존재였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순신의 입장에서 만약 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 자신은 또 어떻게 될 거라는 거야? 대기중군하고는 죽어요. 선조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존재고 그래서 선조에 의해서 또 숙청당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판단했다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자초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그들의 주장에는 아까 지훈이가 말했던 대로 장군이 보통 전면전에 나서 안 나서
안 장군이 났어요. 앞장서 싸워 아니면 뒤에서 후방에서 지휘를 해. 지휘를 해요. 후방에서 지휘를 한다는 얘기야. 장군이라면 보통. 근데 여기서는 장군이 이순신 장군이 아예 제일 먼저 앞장서 싸우고 있더란 얘기지. 게다가 장군들은 대부분 갑옷을 입어, 갑옷을. 근데 그 갑옷이 대부분은 뭐야? 도총의 총탄 정도가 날아오면 뭐 상처는 있지만 그걸 뚫지 못할 정도의 그런 갑옷이란 말이야. 근데 그 상황에서는 자기가 갑옷도 뭐하고 있었다는 거야? 아니, 버티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 스스로 죽으려고 작정한 것 아니고 뭐겠냐. 이렇게 뭐해? 해석하는 소수의 사람도 있더라라는 얘기지. 근데 뭐 그 진실은 알 수 없지. 하지만 다수에서는 그게 아니라 아까 열심히 적을 한 놈도 남겨놓지 말고 그렇게 살려 들어버리지 않겠다는 어떤 그 굳센 의지로 싸우다가 결국 장렬히 전사했다라는 것들이 대다수의 어떤 그런 주장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지훈이. 네, 저 마지막 여기 충무공 이순신 이 책이 마지막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2번째, 여기 12번째 내용을 보면 황윤길과 김성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둘은 여기 일본에 가서 서로 전쟁에 날지 안 날지 그런 역할로 갔었는데, 여기에서, 네. 여기, 이 사람들이 여기 전쟁에 날지 안 날지 직접 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딱 보면서 여기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보러 가는 것을 여기 뭐야 선조한테 알려주러 거기 갔었는데 그들 중에 여기 여기 중에 그 김성일은 여기 일본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 같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너무 약골처럼 보이고,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일본의 위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황윤길은 여기 무조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 여기 어, 전쟁이 무조건 일어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황윤길과 김성일 두 사람 중에, 어, 여기에서 김성일은 잘못된 말을 했었는데, 어, 김성일은 나쁜가? 아니면은, 김성일은 나쁘지 않은가가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는 김성일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 책을 보면은 이 김성일이 유성룡에게 어 전에 한 말 여기 김성일이 유성룡에게 어 자신이 틀리면은 어 만 자신이 틀린 말을 만약에 자기가 전쟁이 날 것 같긴 한데 자기가 틀린 말을 했다면은 틀린 말을 했다면은 그 책임을 물을 거라는 그런 말을 하여서 틀리다고 할 수 없었고, 그 다음은 제가 영상에서 본 거로는 만약에 황윤길의 말을 들어가지고 전쟁이 만약에 난 걸 대비했더라도 일단 일본은 엄청나게 긴 100년간의 전국 시대 때문에 일본 병사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갖고 있었고, 반면 그 당시 조선 군사들은, 부대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을 정도로 너무 허약했기 때문에, 저는 김상일이 마냥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배승우님 해주세요. 저는 좀 나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이 거기에 가가지고 똑같이 이제 알아왔는데 이렇게 한 명은 이제 안,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다고 하고 또 한 명은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고 하니까 그건 그 사람이 잘못 알아낸 것 같아가지고 죄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당시 정세 판단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 점에 있어서 분명히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어, 자신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밝혔어야 하는데 그 부분들에서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들 또 이제 대책 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세우지 않은 것들 뭐 이런 점에서 아쉬움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당시에 사실은 전쟁의 조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진짜 일어날 건가, 진짜 일어나지 않을까 의견이 뭐였다는 거야? 분분했다는 거야. 자, 지금 세계적으로 어디 전쟁이 한창이야? 우크라이나랑 우크라이나, 러시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한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딱 1년 됐어, 1년. 네. 근데 1년 전만 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진짜 뭐 할까? 친구? 침략할까? 이거에 대한 정보를 갖고서 설왕설래했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지 모른다는데 설마 치겠어? 에이, 말도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칠지도 몰라. 치겠어? 이런 얘기가 뭐였다는 거야? 왔다 갔다 했다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가 미래일을 알면 상관이 없는데 미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고 그랬더니까 그 당시에 설마 치겠어? 라고 했던 사람들이 뭐야? 완전히 잘못한 거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거를 만약에 우리가 다 알았어. 그럼 미리 석유도 더 많이 사놓고 밀도 더 많이 사놓고 대비를 많이 했겠지. 근데 그런 거 뭐 근데 만약에 뭐 잔뜩 사놨는데 전쟁이 안 일어나. 그러면 또 뭐야? 그게 대비해 놓은 게 또 다 헛고생이라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이런 판단을 하는 것들이 무척이나 어렵고 그래서 이른바 국가의 지도자들, 중요한 정책 결정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어떤 명운 이런 것들이 많이 좌지우지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당시 상황으로서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른바 동인과 뭘로? 서해요. 서인. 서인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른바 붕당, 뭐 누구는 당파 싸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붕당 정치다라고 얘기해서 이거를 좀 이렇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이 말들이. 당파 부정적이에요. 싸움, 부정 정치 이런 게, 긍정적인.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에요. 좋게 비춰지지 않아. 지들끼리 서로 뭐 하다가 싸우다가 싸우다가 완전히, 초반에는 이것 때문에 경제가 많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거 붕당이 처음에는 조선 음. 경제가 붕당 덕분에 많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서로 다른 정반대 여기 의견을 내다 보니까 서로 토론하면서 음. 더 좋은 것으로 음. 점점 쌓게 되었는데, 초반엔 그렇게 되었는데 점점 갈수록 너무 심한 것까지 붕당 때문에 좀 지나서 경제가 많이 악화되지 않았어요? 처음엔 좋았는데. 그래서 지훈이 같은 견해가 이게 당판의 붕당이라지만 오늘날 민주주의의 정당 정치의 시작이다. 그러하니 오늘날 민주주의 정당 정치를 그때부터 미리 한 거니 얼마나 우리나라가 뭐였냐? 앞선 정치들을 갖고 있냐? 그러니 이거를 뭐하게 봐야 된다?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시각이 있어. 지훈이의 말처럼. 근데 그동안 우리 역사서나 이런 부분들에서 당파 싸움, 붕당 정치, 이 붕당이라는 말 자체가 뭐야?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야. 지들끼리 모여갖고 지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뭐 싸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파, 붕당 이런 이 당파라는 말, 붕당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 다가오지 아니하고 약간의 뭐야? 말 약간이 아니죠. 부정적인 그러한 뉘앙스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당파 싸움이 붕당 정치 때문에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자체가 일본이 조선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다. 니들은 싸우다가 망한 놈들이다라는 이러한 그 패배의식 이런 걸 심어주기 위한 어떤 그러한 그 뭐야
의식화한 거다. 세뇌시키는 거다. 그러니 우리가 그걸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민주주의 정당 정치로 봐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주장,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지훈이는 어쨌든 간에 지훈이의 지금 얘기만 들어보면 요 견해를 지훈이는 동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고. 됐니? 네, 자, 어? 네, 뭐? 아니, 음. 할 얘기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동인과 서인인데 오늘날 이거는 마치 뭐? 국민의힘하고 뭐가 있어? 더불어민주당이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이러한 정당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현재도 정세를 바라보는 게 뭐해? 달라.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미국과 어떤 관계를 취해야 되느냐, 중국과 어떤 관계를 취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그 둘의 입장이 뭐 하는 거야? 서로 다른 거야.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서로 뭐 한 거야?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 이야기가 몇백 년 전의 이야기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 뭐해?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어찌되었던 여기에 보니까 누구? 동인, 네, 김성일. 그 다음에 서인의 누구? 황윤길. 김윤길이. 이렇게 나가서 이제 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 여기서 보면 누가 동인의 김성희, 그러니까 서인의 황윤길은 뭐라는 거야? 전쟁이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일어난다. 일어난다. 반면에 동인의 김성일은 전쟁이 나지 않는다. 않는다. 이 편에 쓴 게 누구냐면 이 당시 동인이 누구냐면 유성룡. 대격단 동인이야. 그 누구야? 유성룡. 뭐 이런 사람이 동인이었던 거야. 당시에. 유성룡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유성룡 이런 동인들은 그래서 전쟁이 나지 않을 거다라는 쪽에 쓴 거야. 반면에 서인은 전쟁이 뭐 할 거다? 일어날 날 거다. 것이다. 결과적으로 누구 말이 옳은 거야? 서인 황윤길이. 서인의 말이 옳은 거예요. 서인의 말이 옳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쪽에 보고가 되었다라면 서둘러서 뭘 했을 거고 준비. 전쟁 대비를 했을 거고 전쟁 대비를 하거나 또는 전쟁을 뭐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외교 노력을 강화했을 거 아니야. 이해가? 네. 응. 일본이 쳐들어오려고 그래. 뭐 제가 나를 때리려는 걸 알아. 그럼 내가 쟤랑 맞서 싸우던가 아니면 쟤한테 야 내가 너 초콜릿이라도 줄게. 아니 너 나 왜 때리려고 그러는데 요구 조건이 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너가 나 안 때릴 건데? 뭐 이런 뭔가를 할 거 아니야 노력을. 근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다 보니까 뭐라는 거야? 굳이 내가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떠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였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어쨌든 정책적 판단에 미스가 생겼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이제 지훈이가 말했던 대로 전쟁 대비해도 과연 막을 수 있었겠냐. 어차피 못 막는다. 뭐 이런 부분들로서 동인 김성일의 편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뭐 그런 변명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어쨌든 이런 노력을 할 기회조차에 대한 판단을 얻었다는 점에서 이 동인 김성일의 어떤 그런 판단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 다만 그렇다면 왜 김성일은 이런 보고를 했을까? 어? 자,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전쟁이 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어? 만약 전쟁이 뭐 하지 않았더라면, 나지 나지 않았더라면 않았더라면, 이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65쪽에 이런 말을 해. 자, 김성일이 한 말을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지훈이 65쪽. 나 역시 일본이 끝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겠습니까? 다만 황윤길의 말이 너무나 중대해서
국정이나 백성들이 놀라고 당황할까 봐 보아 그렇게 해명의 따름입니다. 자, 황윤길이 말이 너무나 중대해서 우리의 조정이나 백성들이 놀라고 당황할까 보아. 라는 이야기를 했어. 자, 무슨 얘기냐. 자, 북한이 지금 우리를 쳐들어올지 안 쳐들어올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는 상황이야. 몰라요. 그런데 북한이 쳐들어온대! 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봐.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할까? 피난 갈 준비인데. 지금 당장 뭐 외국으로 떠난다 막 난리 날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외국 기업들 다 어떻게 해? 철수. 다 나가요. 철수할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들 다 어떻게 돈을 빼요. 다 팔아요. 뺄 거 아니야.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 망해요. 나가요. 엉망진창 망한단 말이야. 그 전쟁이 터져서 망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터지기도 전에 뭐야? 그 기판이 외국인 나요. 투자들이 썰물처럼 빠나가고 막 그 피난 간다고 막 그 난리를 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난리가 날 거란 얘기야. 어? 그러니 전쟁이 나지 않는다라고 우선 뭐 해놔야 안심을 시켜 놔야 혼란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줄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야. 말 돼, 안 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를 지금 여기 있는 이 김성일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얘기야. 또 하나. 자, 어차피 나라의 예산은 정해져 있어. 응? 자, 전쟁이 날 줄 알아. 그럼 우리 예산은 어디다 써야 돼? 전쟁. 부대를 수천만 원 강화시키고. 써. 전쟁 비용에다 써야 돼. 대포 만들고 폭탄 만들고 막 군사 비용 이런 데다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다른 예산은 다 뭐 해야 돼? 줄여야 될 거 아니야. 복지비고 이런 거 다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어? 자, 그러면 봤을 때 자기가 평소에 복지를 뭐 하자는 사람이야?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야.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전쟁 분위기가 고조가 되면 그래서 예산을 막 전쟁에다 갖다 쏟아붓는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그런 복지나 이런 것들이 뭐라는 거야?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뭐야? 전쟁이 그래도 나.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지. 근데 전쟁이 날지 안 날지 뭐 하는데? 모르는. 모르는데 그렇게 탱크 많이 만들고 대포 많이 만들고 거기다 돈을 다 써야겠냐는 얘기야. 그 판단은 뭐라는 거야? 김성일이 봤을 때는 너무 과한 판단, 너무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보여줬던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네. 네. 연결해서 보면 그 당시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물론 이것도 이제 진위업을 놓고 다른 논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율곡 이의 훌륭한 점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해? 이율곡이 훌륭한 점 이른바 백만 양병설이라고 들어봤어? 아, 네. 율곡 이이가 군대를 100만 명을 그만 길러서 적들의 침입을 뭐 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 지금 와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율곡 이의 말을 들었다라면 우리가 일본에게 엄청나게 깨질 이유가 없잖아. 네. 그런데 왜 율곡 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 모양이었냐고. 그럼 율곡 이 말을 안 듣는 그 사람들은 다 멍청한 사람들이고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애국자가 아닌 사람들이잖아. 근데 왜 율곡 이의 말을 안 들었냐고 그 당시에. 왜 안 들었을까? 전쟁 날 것도 아닌데 만약에 전쟁이 안 나면은 그거 만드는데 예산 다 날리는 거고 지금 가뜩이나 빠듯한데. 그렇지. 바로 그거지. 전쟁이 난다고 100% 보장된다면 100만 양병을 해야지. 근데 100만 양병을 해놨는데 전쟁이 안 나. 그러면 그 100만 양병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 그 100만 명의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그러느라고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어. 그러니 100만 양병을 한다는 것은 전쟁이 난다는 경우에만 좋은 거고 유효한 거고 나머지 전쟁이 나지 않는다는 경우에는 정말 쓸데없는 짓, 어리석은 짓을 한 거란 얘기지. 그런 점에서 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뭐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고민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은 권력을 누려서 좋긴 하지만
하지만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중요한 결정을 뭐 한다는 거야? 내려야 된다는 거야. 그 자기의 결정에 따라서 그 나라의 명운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니 그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미래의 일을 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 미래의 일을 안다면 그대로 하면 돼. 근데 미래의 일을 뭐 하기 때문에? 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 기회비용을 따져보고 판단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승훈이. 네. 네, 근데요. 아, 여기에서는 유승룡이라고 나왔는데 원래 유승룡 풍산 류씨 아니에요? 유하고, 네. 뭐, 원래 류씨하고 유씨는 다른데, 여기는 그렇게, 류씨라고 나와서, 그 뭐, 선생님도 그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그냥 유성룡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류성룡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 표기를 어떻게 하는지도 선생님이 정확히 잘 모르겠어. 그래서, 네가 말한 대로, 류성룡이라고 표기하는 데도 있고, 유성룡이라고 표기하는 데도 있고, 달라가지고, 선생님이 뭐,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되게 그 예민한 문제일 텐데, 선생님이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만약에 경상우수사 원균이 이순신 장군을 몰아낸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실력이 안 되는데 거짓으로 왕에게 보고해서 몰아낸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영 씨 해주세요. 저는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당시 조선의 절차에 따르면은 당연히 먼저 했던 선배가 당연히 더 빨리 승진을 하고 좀 더 많이 무엇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게 당연한 그때는 시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떡하니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정말로 잘하는 일하는 사람이 자기한테는 한때는 존댓말 했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어서 자기한테 명령을 하고 그러면은 너 너무 일단 배신감이 들고 너무 쉽게 그렇게 복종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마음 때문에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었고 또 여기 원규는 그닥 뛰어난 장수가 아니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정말로 좋은 선택이 아니었고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저도 맞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뭐 원균을 바라보는 입장에 관해서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원균 그 자체에 대한 평가라는 부분들이 뭐그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알고 있었던 원균은 정말 나쁜 놈, 자기의 혼자의 욕심만을 차리고 이순신을 시기와 질투하고 아주 그 무능력한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원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찾아보면서 원균은 이른바 육지에서의 어떤 그런 전투에는 오히려 더 능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고 이른바 공격형 인물, 공격형 인물인데 다만 공격형 인물은 상대가 자기와 실력이 엇비슷하거나 자기보다 못했을 때는 공격형 인물이 그 효과를 발휘하는데 자기보다 더 센 상대에게는 공격형 인물이 오히려 무모해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그 원균이 결국은 전략 전술 쪽으로 실패했다라는 그 상황에 맞지 않은 인물이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원균이 이수진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원균 역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다. 다만 능력이라든가 방법, 시기 이런 것들이 맞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요즘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만약에 원균이 이순신을 몰아내지 않고 이순신 장군이 그대로 삼도수군 통제사를 했다면 조선의 미래가 어떻게 되었을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누구의 인생이요?
만약에 원균이 이순신을 몰아내지 않고 이순신 장군이 그대로 삼도 수군 통제사를 했다면 조선의 미래가 어떻게 되었을지 어, 말씀해주세요. 저는 이순신 장군이 죽지 않고 임진왜란을 이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균은 배를 거의 다 잃고 죽었지만 이순신 장군이라면 피해가 조금밖에 없어서 일 것 같습니다. 지훈 씨 해주세요. 저는 일단은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이 일단 조선 수군을 다 말아먹었었는데 만약에 여기 이순신이 백의종군하지 않고 그대로 수군 통제사가 되어서 칠천량 해전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작전을 변경했다면은 정유재란에선 명량해전 같은 대첩은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고 또한 제 생각에는 명량해전이 없고 정유재란에서의 일단 명령해전 뭐 같은 시청령 해전 아니면 일본군이 조선의 정유재한테 상륙하는 그런 전쟁을 막는 그런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면은 어, 그럴 수 있겠지만 일단 명량해전 같은 경우는 거의 10배가 많은 일단 저기 영화에서 봤을 때는 거의 30배 정도가 더 많은 적을 무찌렀기 때문에 지금의 이순신 위상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뭐 역사에 가정에는 없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약 삼도수군 통제사로서 즉 제2차 백의종군을 이순신 장군이 하지 아니하고 삼도수군 통제사로서 이순신 장군이 계속 있었다라면 어쨌든 그 수군을 계속 강화하고 수군이 상당히 막강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 일본군이 그 활로를 찾지 못한다라면 역시 그 다시 침략을 한다거나 그렇게 전쟁이 확전된다거나 이러한 일들은 좀 이렇게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판단되고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렇게 당시 선조 임금이나 이런 분들이 아, 이렇게 올바른 인재, 좋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되고 이런 그 판단을 제대로 잘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좀 실패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원균 얘기가 나왔는데 원균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원균에 대한 입장은 이른바 이제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견해, 다수의 견해는 이순신은 영웅이고 원균은 뭐다? 간신이다. 낙당? 간신이다. 나쁜 놈이다. 원균은 이순신은 선한 세력이고 원균은 뭐해? 악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구도,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생각이었어. 그래서 원균에 대해서 아주 이제 뭐야? 부정적인 어떤 그런 묘사가 중심인데, 이거에 대해서 소수, 그네는 이순신을 영웅으로 만들다 보니, 어? 뭐야? 원균이 너무 뭐였다? 해줬다.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고 있다. 자, 봐. 지금 터키 트리기의 시리아에 지진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에 빠져 있어. 그래서 수근이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10만 원을 성금으로 냈어. 지훈이도 10만 원으로 성금을 냈어. 너네 친구들이 반에서 다 10만 원씩 냈어. 자, 그러면 승훈이가 10만 원 낸 게 돋보일까 안 돋보일까? 안 돋보여요. 별로 안 돋보이고 그냥 평범한 일이 되는 거야.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5천 원, 3천 원 막 이래 되는데 승훈이 혼자 10만 원 냈어. 그러면 어때? 승리가 돋보여요. 돋보여요. 돋보일 거 아니야. 똑같이 10만 원을 냈는데 왜 아까는 안 돋보이고 왜 지금은 돋보이냐는 얘기야. 더 결국은 많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돋보인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영웅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원균도 훌륭하고 이순신도 훌륭하고 누구도 훌륭하고 그 훌륭한 사람들 다 열어지는데 이순신이면
이순신이 더 돋보이지는 않을 거란 얘기야. 근데 이른바 빌런, 나쁜 놈이 있어야 이 착한 사람이 더 뭐해? 더 도드라지게 보일 거라는 얘기. 그런 점에서 이제 이른바 원균과 이순신을 이렇게 대립구조로 만들므로써 이순신이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다.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주장이 그 당시,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순신이 선하고 원균이 나쁘고.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어쨌든 원균이 뭐야, 태전에서 패배한 것도 사실이고, 원균이 뭐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다수설에 입각한 어떤 원균을 바라보는 시각이 뭐 완전히 날조한, 완전히 거짓투성인, 그건 아니야. 기본적인 뭐야?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야. 다만, 아까 말했듯이 원균이 그러면 아주 형편없는 장수였냐? 아니라는 거야. 원래 이순신보다 원균이 훨씬 더 뭐해? 더 명성이 자자한 장군이었다는 거야. 그 전에 이미. 그리고 원균이 서열도 뭐했고 이순신보다 높았어. 높았고 실제로. 그런 점에서 보면 당시 사람들에게 지명도나 인기도는 오히려 원균이 높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순신이 쉽게 말하면 치고 뭐 한 거야? 올라온 거지. 그리고 아까도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원균의 스타일은 뭐라고? 공격형이야, 공격적. 공격형. 적이 있으면 때려 부수자는 거야. 전면전, 맞서 싸우자는 거야. 반면에 이순신은 공격형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뭐 한 거야? 빨라졌어. 다른 판단하는 거야. 어떤 때는 수비 후 공격.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순신이 전면적인 공격형은 아니었어. 근데 이순신이 전면적인 공격형이 아니었던 이유는 뭐였던 거야? 적이 너무 뭐 하니까? 좀 강하고 많으니까. 강하니까 세니까 전면적으로 맞붙으면 깨진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우회하는 어떤 그런 전술을 택한다거나 뭐 지형을 이용한다거나 그런 점에서 이제 이순신의 뛰어난 어떤 그런 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리더들도 스타일들이 달라. 여러분 학급 담임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1학년 때부터 지금 이제 6학년 새로운 담임선생님 만날 텐데 각각의 담임선생님들이 반을 운영하는 스타일도 뭐 하다는 거야? 달라요. 다르다는 거야. 어떤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친구처럼 대하고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잘 대해주는 그런 선생님도 있어. 어떤 선생님은 뭐하게 아주 카리스마 있게 뭐 해라 하고 막 엄격하게 대하는 선생님도 있고 일사불란하게 하는 선생님도 있고 그게 막 섞여 있는 선생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선생님도 있어. 근데 그런 선생님들 어떤 그런 전략이 매번 성공하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아이들과 심하게 갈등을 일으키고 아이들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도 보여지더라는 얘기지. 그런 점에서 이제 그거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장군도 마찬가지고 회사의 CEO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현재의 대통령과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과 뭐 그 전 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뭐 노무현 대통령, 뭐 김대중 대통령 이런 분들의 리더십이 제각각 뭐 하다는 거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제 그런 리더십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 리더십이 빛을 발휘하는 순간도 있고 오히려 그 리더십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더라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원균이 이순신 못지않게 애국자이고 열심히 싸웠으나 단지 때가 맞지 않았다. 상황이 맞지 않았다. 라는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뭐야 그 상황이나 이런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자기가 그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으니 그건 누구 잘못이라는 거야? 본인 잘못이다. 의견이 라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그 대통령이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분에서 늘 그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니야. 지금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그 상황에 맞는 필요한 리더십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상황적인 맥락과 함께 판단을 해야지 그 리더십만을 딱 떼어내 가지고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을 대하는 선생님의 리더십과 군인을 대하는 리더십과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 돼요. 다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야. 또 전쟁 상황에서의 장군의 리더십과 평화로운 상황에서의 장군의 리더십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어?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고민이 있던 거야. 승훈이나 지훈이가 리더십을 A 리더십, B 리더십, C 리더십 이런 걸 막 여러 개를 장착해가지고, 어? 아, 이 상황에서는 A 리더십을 보이고, 이 상황에서는 B 리더십을 보이고, 이럴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지가 못해. 지훈이는 지훈이 나름의 리더십이 있는 거야. A라는 리더십. 승훈이는 승훈이 나름대로 B라는 리더십이 있는 거야. 근데 그 곳이 A라는 리더십이 오라는 데면 지훈이하고 잘 맞겠지. 근데 거기에 만약에 승훈이가 가면 안 맞는 거야. 어? 그런 고민들이 좀 이렇게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인물 자체의 능력 자체도 없고 리더십 자체도 없고 이런 거냐 아니면 능력과 리더십은 있었으나 단지 상황이 맞지 않은 걸로 봐야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판단과 평가는 또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충무공 이순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 중에 한 분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보통 세종대왕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 이쪽을 이제 문과 무에서 문 쪽에서는 세종대왕을 가장 존경하고 무 전쟁 장군 쪽에서는 이순신 장군을 가장 크게 이제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무공 이순신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몇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보겠습니다. 충무 이순신이 워낙 훌륭하고 뛰어난 분이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런 관점 말고 좀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충무 이순신을 좀 뭐 쓰면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라는 점에서 선생님이 문제 제기를 좀 몇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18쪽 폈어? 네. 자, 밑에서 다섯째 줄 승훈이 읽겠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아랫사람의 순서를 뛰어넘어 승진시키면 법이 무너져서 공평하지 못한 인사가 되고 맙니다. 이런 말은 대감께서 고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누구의 주장이야? 서희? 아니지. 어? 이건 지금 이순신이 한 말이야, 이순신이. 이순신이 아, 누구에게? 서익에게 한 말이야. 즉, 뭐 서익이 이렇게 뭐 인사, 승진, 사람을 승진시켜라고 이제 지시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순신이 그건 뭐 하다는 거야? 부당하다는 거야. 왜? 아랫사람을 순서를 뛰어넘어 승진시키면 법이 뭐 한다? 무너진. 무너진다. 공평하지 않다고 얘기를 한 거야. 자, 49쪽 보겠습니다. 49쪽 봤어? 네. 자, 거기 지훈이 읽겠습니다. 드디어. 네? 49 첫째 줄. 드디어 1591년 선조 24년 2월에 이순신에게 전라저수사 벼슬이 제수되었습니다. 원이름이 전라자두 수군 절도사라고 하는 이 벼슬은 전라도에 있는 수관 진수부에 딸린 정상품 오관직인데 이번 승진에는 정상 자리에 있는 유성룡의 도움이 컸습니다. 시간원의 일관들이 이 갑작스러운 승진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유성룡은 이순신과 어렸을 때 맺은 친분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분세출의 영불 인격과 재주를 믿고 선조임금에게 추천한 것이므로 후에 장비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겼습니다. 자, 선생님이 왜 이 두 부분을 읽으라고 했을까? 여기 앞에서는 앞으로 특진시키는 건 안 좋다고 하는데 자기가 특진됐어요. 그렇지. 이순신은 아랫사람이 아무 이유도 없이 아랫사람을 순서를 뛰어넘어 승진시키면 법이 무너져 공평하지 못한 인사가 되고 맘다라고 해서 반대했어. 그런데 본인은 뭐야? 유성룡의 도움으로 유성룡의 천거로 갑자기 정삼품 무관직으로 뭐 한 거야? 벼슬이 확 뛴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당시에 그 사관원, 뭐 그 사원부 사관 이렇게 그 뭐야 관직인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런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상소를 올렸다는 거야. 어? 자, 이런 갑작스러운 승진을 의아하게 여기는 자가 많았다는 거야. 사람들이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승진할 수가 있냐라고 반발했다는 거야. 승훈이 어떻게 생각해?
음, 그래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 앞에서는 18쪽에서는 왜 안 가능했어? 왜 그러면 안 된다고 본인은 주장한 거야? 그땐 조선시대였어요. 아, 지금 이거 둘 다 조선시대잖아. 이순신 시대잖아. 아, 이순신 시대라고 보면 둘 다 이순신이, 불가능하죠. 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고? 그럼 네, 이순신이 그럼 승진하지 말아야 돼? 네, 내가 과거에 그 절차에 따라 승진하는 거 안 된다고 했으니 나를 승진시켜 준다고 해도 나는 승진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된다고? 네. 지훈이는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왜? 여기 18쪽 보면 아무 이유도 없이라고 나오는데 이러면은 이 서익이 그냥 마음에 드는 대로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한 두 단계, 세 단계씩 승진시킨다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순신은 뭐 오랑캐들을 많이 잡고 오랑캐 무슨 장군까지 잡을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여기 실력을 보여줬고 또 엄청나게 검소했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가도 아무 손색이 없었지만 여기 서익이 올려준 애들은 아무 이유 없이 올려준 애들이에요. 그렇지. 그 부분에서 이제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무 이유 없이라는 부분에서 서익이 승진시켜 주려고 한 것은 아마 서익이 개인적으로 뇌물 받고 개인적인 친분 관계 때문에 그래서 승진을 시켜주려고 한 거고 여기서는 유성룡한테 무슨 뇌물 갖다 바치고 유성룡이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정말 이순신의 능력을 뭐해서 평가해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거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둘은 또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라는 재반박이 가능하다는 거지. 승훈아,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아,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것들도 이제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이 이래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아, 이순신 쥐는 반대하더니 막상 자기 차례 되니까는 그건 찬성하고 이거 완전히 뭐 내로남불 아니야? 라고 이순신을 비판할 수도 있고. 아니다. 그 두 가지 경우는 서로 뭐하다? 다른 거다. 다르다. 라고 또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쪽. 여기에 보면 이순신이 끊임없이 괴롭힘 당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알아? 네? 이순신이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지. 전라자수사 이용이 이순신을 문책하려고 했었고 또 그 이후에도 이순신은 결국 파직되어서 서울에 올라가게 되고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계속 응. 특진이 되는데 여기 원래 거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후배가 자기 선임도 아닌데 갑자기 특진돼서 자기보다 위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질투심이랑 아니면 또 뭐 억울하다는 느낌 때문에. 여기 보면 그 이순신 장군의 상관이 나무를 베어다가 뭐 가야금인가 뭔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나무 국가 거 그렇게 갖다가 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식으로 상관이 하려고 하는 일에 이순신이 원리 원칙을 들어 반대하잖아. 그러니까는 상관이 이순신이 아주 뭐 한 거야? 괘씸한 거야. 그러니까 너 이른바 강직한 성품, 원리 원칙적인 어떤 그런 태도 이런 부분들이 환영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들게 생각하다는 거야. 지훈이하고 승훈이가 뭔데? 회사 동료인데 승훈이가 오늘 좀 이렇게 10분 일찍 퇴근하려고 그래. 근데 지훈이가 뭐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자기가 그거 보고하겠다는 거야. 그럼 승훈이 어떨까? 기분이 안 지훈이가 좋아요. 어?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지. 아이고, 야, 내가 좀 10분, 내가 좀 일이 있어갖고 10분 일찍 퇴근한다는데, 그걸 가지고 안 된다고 따지다니 저런, 이상한 놈, 이럴 거 아니야. 그런데, 뭐야, 퇴근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는 게 맞아, 틀려? 틀려요. 틀리잖아.
원리 원칙대로 한 거란 얘기야. 그런 점에서 이렇게 원리 원칙대로 한 것이 문제가 없는 건가? 아니면 이른바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가? 또 원리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 오히려 뭐야 때로 욕을 먹더란 얘기야. 지훈이하고 승훈이가 같이 근무하는데 누가 뇌물을 지훈이하고 승훈이한테 갖다 준 거야. 근데 승훈이는 안 받겠다고 그런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뭐 하는데 받는데 그러면 받은 사람들이 승훈이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요. 안 좋아해. 왜? 너만 깨끗하냐? 너만 잘난 척하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뇌물을 받는 게 맞는 거야? 안 받는 게 맞는 거야? 안 받는 게 맞는 거. 안 받는 게 맞지만 승훈 입장에서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받아서 자기를 욕해. 그럴 경우에 과연 자기는 뭐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야.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올바르게 살아가야 돼. 근데 올바르게 살아가는 게 맞는데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올바르게 과연 살아가는 게 맞는가? 그걸 융통성이 없다. 상황 판단을 못한다. 눈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비난받기도 하다는 거지. 과연 그런 속에서 우리는 뭐를 더 중요한 가치를 여기고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 거냐는 얘기지. 그런 점에서 이순신은 뭘 선택했던 거야? 강직한 삶을 선택했던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강직한 삶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부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이런 걸 선택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 현실에서는 누가 더 성공할까? 강직한 사람이 성공할까? 아니면 아부자라고 눈 감아주고 이런 아부자라는 사람들이 사람이요. 성공할까? 뭐라고? 아부자라는 사람이요. 현실에서는 아부하고 눈 감아주는 사람이 사회생활 잘한다. 융통성이 있다라는 이유로 포장되어 가지고 인사성이 밝다. 이런 이유로 포장돼 가지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뭐하고 승진하고 강직한 사람이 저 사람 꽉 막혔다. 세상 물정 모른다. 답답하다. 이런 이유로 오히려 뭐야 그 사람이 뭐, 어려움이 겪더란 얘기야. 근데 나중에 위인 되는 사람도 누가 위인이 돼? 강직한 사람들이요. 성취한 사람도 위인이 돼. 그런 점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어떠한 선택을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은 또 승훈이나 지훈이가 또 각자 자신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가 3일절이네. 네.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수업이 없고 만약에 3월 8일 날 수업을 하게 되면 온도와 상태를 변화시키는 열이라는 책이래. 온도와 상태를 변화시키는 열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할 거고 그런데 지금